신경을 써서 각도를 이게 한 이렇게 돼 있는 게 이 정도만 삐뚤어져 있어도 신경 쓰이잖아. 근데 이게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거야. 너무 심해. 그래가지고 뭐지?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자, 가자. 적분이랑 캄은 무엇입니까? 미분의 역산이겠죠. 자, 미분의 역산을 우리는 적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적분이라는 세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적분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봤을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미분은 뭐를 하고? 차원을 떨구고 차수를 떨구고 그리고 적분은 차수를 올린다 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 그래서 쌤이 이제 미분과 적분을 설명할 때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 편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분이라고 하는 이 상태의 아이가 기본적으로 항상 상수함을 지우고 있거든. 그럼 적분은 얘랑 완전 정반대 상태가 된다고 이야기하면 돼. 그럼 적분이라고 하는 아이는 기본적으로 뭘 할 수가 있을까? 상수를 생성시킬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 그때의 적분 상수를 그래서 C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겠지. 이 아이의 이름은 적분 상수가 되겠다. 자, 근데 적분 상수 C가 터지기 때문에 부정적분 파트에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꼭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나와. 꼭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나와.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냐면 1번. 일단 fx를 던져줘요. fx는 뭐다 이렇게 던져주면서 여기를 온전한 식으로 던지지 않아. 그럼 온전한 식으로 던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온전한 식을 만들기 위한 이 fx를 위한 힌트가 꼭 제공이 돼. 2번. 그럼 걔를 통해서 네가 이제 부정적분을 통해서 들어갈 텐데 그 부정적분을 통해서 적분상수가 튀어나오나? 그래서 그 적분상수에 대한 힌트가 꼭 튀어나와. 부정적분 파트에서. 근데 이 부정적분 파트에서 적분상수 C에 대한 힌트를 거의 뭘로 던져주냐면 좌표에 대한 힌트를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좌표에 대한 힌트로 그걸 던져주니까 문제를 보는 그 눈에 있어서 약간의 구성이 보일 거란 이야기인 거야. 딱 보고 fx가 던져졌네? 근데 온전하지 않네? 그럼 fx 온전한 식 필요한데? 그럼 쟤에 대한 힌트가 있겠구나. fx에 대한 힌트가 있겠구나. 그리고 좌표를 던졌네? 이거 왜 던졌지? 너는 부정적분상수 C에 대해서 적분상수 C에 대해서 힌트를 준 거구나 라는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EX 한번 유형 1번 문제 거기 있는 거 한번 풀어보자면, 자, 내 생각엔 니네가 아무래도 조금 미분에 비해서 적분이 조금 안 정리가 안 돼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대부분의 쌤들도 그래. 대부분의 쌤들도 적분에서는 시간을 많이 투자를 잘 안 하죠. 미분에서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하시는 편이야, 사실. 왜냐면 아무래도 미분을 완벽하게 하는 애들은 적분을 조금 더 완벽하게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미분 파트에서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쓰셔, 쌤들이.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애들이 오히려 반대로 미분은 조금 완벽해져 있다면 적분이 살짝 아리송한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해볼 건데, 자, 문제가 이렇게 제공이 됐어. 그럼 이거를 그 눈을 통해서 한번 봐보라고. 자, 뭐라고 했어 내가? fx 식에 대한 식에 대해서 힌트를 줄 텐데 그 식을 줬다. 근데 온전한 식이냐? 라고 하면 그건 온전한 식은 아니지. 왜? f1이 껴있으니까. 그치? 그럼 내가 쟤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뒤에서 나온 힌트 얘를 봐. f0은 4다. 얘는 누구에 대한 힌트가 되는 거야? C에 대한 힌트가 되는 거야. 그럼 쌤, 안 보이는데요? fx에 대한 힌트가 안 보여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식 안에서 얘기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얘를 부정적분을 때렸어. 인테그랄 때려놨어. 그럼 fx는, 자, 이제 여기서 개념 하나를 추가시킬 건데, 자, 인테그랄 써놓고 난 다음에 fx가 있어. 그 뒤에 오는 문자가 누구야? 그 뒤에 무슨 문자가 와? 몰라? 여기부터 설명해야 되는 거였어? 뭐? dx 이렇게 오잖아. 왜 그래? 알지? 야, 나 걱정되게 하지 마라. 자, dx 이렇게 오는 거 맞지? 자, 그럼 다 차근차근 설명해볼게. 자, 여기 있는 이 dx라는 뜻이 x를 어쨌든 곱하라는 뜻이다 보니까 x의 차수를 올리라는 뜻인 거거든.
그치? 그러면 이 말이 곧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면 x에 대한 적분을 하세요. x라는 문자에 대한 적분을 들어가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랑 같아. 그럼 당연히 dx분의 뭐 d 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건 당연히 dx가 분모에 들어갔으니까 문자의 차수를 낮추라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에 대한 미분을 들어가 보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건 도대체 왜 튀어나온 거야? 솔직히 미분이라는 거 그냥 프라임 씌우면 되는 거고 적분이라는 거는 인테그랄 씌우면 끝인 건데 우리는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답을 간단하게 줄 수 있어. 두 천재의 맞대결. 이거는 두 천재의 싸움이었어 그냥. 이건 뭐 교과서에서 뭐 문제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흥미 유발을 위해서 얘기해보자면 위적을 만든 사람은 누구라고 했어? 라이프니츠랑 누구? 뉴턴이 만들었다고 했어. 라이프니츠랑 뉴턴이 같이 도우면서 만들었어? 아니면은 서로 따로 만들었어? 따로 만들었어. 그럼 야 따로 만들었으면 서로 누가 인정을 하겠냐? 그렇지 않냐? 누가 다른 사람 과제를 보여서 저거 맞아 저게 좋은 거야 이렇게 누가 인정을 하겠냐? 그치? 그럼 당연히 둘이서 뭐 하겠어? 티격태격 오진하겠겠지 진짜. 그래서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라이프니츠가 만든 게 이거야. 라이프니츠는 미분과 적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 뉴턴이 니들이 알고 있는 걔네들의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왜 누가 왔어? 깜짝 놀랐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그냥 미분과 적분에 대한 표현을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서로 다르게 했다라고 그냥 인지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dx라고 적어놨을 때 뭐가 되는 거다? x에 대한 적분을 들어가는 뜻이 되는 거고 dx분의 d가 되면 x에 대한 미분을 들어가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근데 얘는 사실 그 수축 파트 그러니까 니네들 지금 미적분 파트에서는 이 정도에서만 공부하고 끝나지만 뒤로 넘어가면 뭐 dx분의 dt, 뭐 dt분의 dx 이런 식으로 되게 뭔가를 많이 배우게 돼. 너랑 또 관련 없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너는 승자야. 자 그런 식으로 배우게 돼. 그러니까 무시하면서 아예 별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건 아니고 나중에 봤을 때는 많이 나온다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미 생각해야 된다. x에 대해서 뭔가를 하라는 거구나. dx분의 d, x에 대해서 뭔가를 하라는 거구나. 근데 얘는 차수를 올렸으니까 적분하라는 뜻이고 차수를 내렸으니까 미분하라는 뜻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조금 감각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됐지? 그럼 다시 이 문제로 들어왔을 때 내가 어쨌든 인테그랄 해서 들어오는 거잖아. 그럼 얘가 몇 나오는 거야? 인테그랄 계산식은 다 쓸 수 있겠지 뭐. 몇이야? 2x의 세제곱 써놓고 자 여기서 가끔 애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f1이라는 애를 되게 x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 친구는 그냥 상수죠. 이 친구는 그냥 상수입니다. 한마디로 적분 관계에 있을 때 그냥 상수함 취급하면서 그냥 계수 취급하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f1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뭘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다가 1 집어넣어가면서 이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죠. 됐니 여기까지? 뭐 1 집어넣어주면은 f1을 2 빼기 f1 만들어줄 거고 그러니까 f1을 2가 만들어질 거고 2f1이 맞지? f1을 그래서 1이 만들어질 것이다. 자 식이 온전하게 나와서 안 나와서 온전한 식이 나왔네요. 그럼 적분상도 C에 대한 힘을 써서 문제 풀어줄 수가 있게 되겠지. 왜? 내가 여기다 뭘 안 적었으니까 적분상도 C를 안 적었으니까. 됐지? 그럼 얘 가지고 들어와서 문제 풀어주면 답 나와줄 수가 있게 되겠지. 얘 틀렸네. 이것도 잘못 쓴 거긴 한데 얘가 그냥 좀 있다가 뭐 4인이나 이렇게 적어서 이제 문제 풀어주시면 답 나와줄 수 있겠죠. 그래서 부정적분 문제 파트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문제가 나오니까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방금 위에서 정리해놨던 미분은 상수를 지우고 적분은 상수를 생성시킨다 라고 이야기한 거 있잖아. 이걸 한 번만 다시 끄집어 갖고 와서 얘기를 해보자면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하는 행동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야. 마지막에 한 시행이 가장 중요해.
무슨 말이냐? 미분을 하고 적분을 들어갔어. 그럼 당연히 원래의식 나올 거야. 원식 나올 거야. fx가 나올 거야. 근데 마지막에 행한 그 수도가 뭔지를 봐야 돼. 적분을 했지. 그럼 볼 것도 없어. 그냥 무조건 플러스 C를 그냥 적어주는 거야. 반대로 적분을 네가 했어. 근데 얘를 미분을 해버렸어. 그러면 볼 것도 없어. 그냥 fx를 일단 원식을 적어놓고 상수항에다가 C 적어놓고 사라졌으니까 그냥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시행이 적분으로 끝나면 꼭 C를 적어주는 거고 마지막 시행이 뭘로 끝나면 미분으로 끝나면 원식 그대로 적어줄 수가 있다. 요 개념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부정적분 문제는 웬만하면 그렇게 문제에서 많이 출제를 시키지 않아. 왜? 부정적분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적분을 가기 전에 한번 원스텝으로 그냥 지나갔다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에서 뭘 많이 끄집어서 갖고 오는 건 아니니까 부정적분 문제를 봤을 때 너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은 이런 두 가지 방식을 기억하고 있어줘야 돼.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시행이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마 fx를 온전한식으로 던져주지 않을 테니까 그 문제 내에서 온전한식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적분상수 C에 대한 힌트를 분명 문제에 포함시켜서 거의 대부분이 좌표로 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사용할 수 있어줘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고 있어주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건 전혀 없었지. 자, 그러면서 조금 중요한 내용으로 dx분의 d와 dx를 얘기를 했다고. 이 부분들을 조금 기억하고 있어줘야 된다고. 왜냐? 나중에 가면 사실 너희들 파트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게 dt분의 d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얘가 뭘 의미하는 거야? t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저기 속도가 속도 이쪽 파트로 넘어가면 속도 위치 이쪽 파트로 넘어가면 이런 애들 좀 종종 나와. 그러면 dx분의 dt, dx분의 d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위치에 대한 미분을 하는 뜻이고 얘는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하는 뜻이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서로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얘를 조금 더 설명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냐면 만약에 내가 dt분의 d라고 적었잖아.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면 t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는 거에서 조금 더 오버 플러스를 시키면 뭐라고 할 수 있냐? t를 제외하면 어떤 것도 문자치고 하지 않겠다는 거야. 마치 뭐처럼 보겠다는 거야? 그냥 개수처럼 보겠다는 거야. 개수나 상수처럼만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인테그랄 아니야. 그냥 dx로 적어야 돼. 뭐 4t x의 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2 이렇게 썼다고 쳐보자. 근데 내가 얘를 만약에 dx분의 d 이렇게 썼어. 그럼 뭐 하라는 거야? x에 대한 미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 눈에 얘가 이제 뭐처럼 보여드리면 여기 보이는 이 4t와 이 3t가 마치 숫자처럼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하려면 뭐가 나오는 거야? 8tx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만약에 얘를 dt분의 d 이렇게 잡으라 그러면 다시 똑같은 거야. 여기는 이 x제곱하고 2는 마치 뭐처럼 보라는 거야. 그냥 상수처럼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뭘로 쓰는 거야? 이제 8t 맞지? 맞지라고 했을 때 여기서 보이콧 되면 안 되는 거야. 왜? t에 대한 미분을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4x 플러스 3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문자를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값이 확실하게 달라져 버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뭘 보느냐에 따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문자를 누구로 취급할 건지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서 항상 설명을 해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한번 필기하고 정적분으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미안한데 그냥 좀 찍어줄래? 오늘 좀 설명을 좀 많겠다. 좀 미안한데 오늘은 좀 설명을 쭉 나가고 그 사진으로 다 보내줄게. 아저씨, 좀 찍어주겠어. 너무 앞자리라서. 너 개판으로 찍었지?
너 이상 찍었지? 괜찮아? 잘했어. 근데 여기 뒤에 등록번호가 안 위험해. 줄게? 한번 줄게. 자, 다시 들어가자. 이제 부정적분은 끝났고 부정적분은 설명할 게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당연히 이제 뭘로 들어가야 돼? 정적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적분이 설명할 게 조금 있죠. 자, 정적분으로 설명 들어갈게. 자, 정적분이라고 하는 건 정적분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닫힌 구간에서 해.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있었을 때 부정적분 값을 만들고 그렇게 했을 때 부정적분 FB-FA가 들어간다. 라는 되게 간단한 개념이긴 한데 FB-FA라는 되게 간단한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이 개념의 출처가 딱 계산에서의 출처거든 사실. 맞지? 아무래도 얘가 계산에서의 출처다 보니까 문제의 유형들도 마찬가지고 문제의 유형이 똑같이 뜬다는 거야. 벌써 계산으로 문제 유형들이 거의 대부분이 계산으로 나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엄밀히 말하면 정적분 개념 설명할 때 뭐가 있겠냐 라는 생각이 나도 정적분 계산 설명할 때 설명할 때 뭐가 있겠어. 그냥 이렇게 되니까 그냥 계산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건데 맞지? 근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누구보다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우리가 나중에 갔을 때 확실히 빨라져. 알겠지? 그래서 오늘은 설명하면서 걔네까지 같이 풀어서 설명을 할 거야. 알겠지? 자, 차근차근 들어가보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써놓고 뒤에 dx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될 거라고.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라지 fb, 라지 fa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정적분 개념이야. 그치? 당연지사 만약 A와 B가 만약에 같다라고 해버리면 그때는 FA를 똑같이 빼는 개념이랑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0이라는 개념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겠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얘를 잘못 썼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만약에 인테그랄 B부터 A까지 fx dx로 만약에 바꿔버린다라고 해버리면 그거는 FB한테 FA를 빼는 걸 FA한테 FB를 빼는 거랑 똑같으니까 얘 앞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갖다 줄 수가 있으니까 이건 단순 계산의 성질 대리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다. 맞지? 자, 한 페이지 넘겨서 자, 성질들이 몇 가지가 나올 텐데 정적분의 성질들이 몇 가지가 나와. 근데 이 성질들을 공부할 때 우리가 뭐에다가 연결시키면 차라리 낫냐면 시그마 공부할 때처럼 같이 연결시켜주면 오히려 좋다 이거야. 자, 왜냐? 이 성질들이라고 하는 걸 내가 시그마랑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그마라는 개념도 이 시그마라는 개념도 누구? 구간에 대한 성질이고 인테그랄도 어차피 구간에 대한 성질이다 보니까 비슷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차근차근 가보자면 인테그랄 A부터 B 해놓고 K, Fx, dx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자, 여기 뒤에 보이는 이 dx라는 게 그 문자가 뭐에 대한 미분을 할 거라는 걸 설명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나는 이렇게도 설명을 해. 그러면 이 인테그랄식에서 나는 x만 감시를 하고 있을 거야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랬더니 오늘 하는 김에 저기 대수파트까지 같이 설명해버리자. 알겠지? 대수까지 같이 가자 오랜만에. 자, 시그마가 만약에 있고 k가 1부터 n까지 fk 뭐 이렇게 있었다고 쳐보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누구만 감시하겠다는 거냐면 k만 감시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뜻들이 같이 해석을 해보자면 무슨 말이냐면 k 그리고 뭐 x 이런 애들만 감시 대상인 거잖아. 그 외에는 감시 대상이 절대로 아니야.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들이 찢어지고 싶대, 나가고 싶대, 들어오고 싶대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겠다고. 근데 누구는 신경 쓰겠다고? 만약에 X가 나가겠다 그러면 너는 나가면 안 돼. 또 반대로 X가 들어오겠다 그러면 너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있었을 때 여기는 이 K가 나 나갈래 하면 나갈 수 있는 거야 못 나가는 거야? 나 나갈 수 있는 거야. 자, 여기에 만약에 뭐 A라는 문자가 있었어. 너 나갈래? 라고 했어. 그럼 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가능한 거야.
같은 성질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 dx 이렇게 썼다고 쳐보자. 같은 구간이지. 같은 구간이야. 자, 이렇게 돼버리면 너네들 내가 더하게 돼버리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더하기 gx dx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다는 이야기인 거고, 같은 의미에서 시그마 같은 구간으로 k가 1부터 n까지 fk가 있고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gk가 있었어. gk가 이렇게 있었어. 그럼 너도 마찬가지로 내가 정리해 줄 수 있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 공부할 때 두 개 공부해버리고 k가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fk 더하기 gk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게.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게.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둘을 합성시키고 싶으면 누굴 본다는 거 우리는 이 구간들을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 오케이? 자, 이거 말 딱 정리해 줄게. 뭐 구간이 동일해야 된다. 자, 구간이 동일할 때 구간이 동일할 때 뭘 할 수 있었어? 합칠 수 있었지. 그것처럼 만약에 문자가 같다면 a에서 b까지 뭐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fx dx. 여기서는 봐야 되는 포커스가 두 개야. 첫 번째 포커스는 뭐냐? 너네 문자 같지? 문자가 아니라 식이 같지? 자, 그리고 니네 구간이 어떻게 되냐면 a에서 b 갔다가 b에서 c 가는 구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만 현실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신도림에서 몰래 가고 물레에서 좀 영등포 가는 거야. 그럼 결국엔 이 동선을 합쳐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신도림에서 영등포를 가버리는 동선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겠지. 그럼 얘도 똑같이 내가 정리해 줄 수가 있겠다고. A에서 B 갔다가 B에서 C 가는 구간이라고 하면 A에서 어디 간다고? C 갔다가 fx dx라고 내가 한 번에 춤춰줄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러려면 포커스를 두 개를 봐야 된다고. 첫 번째 포커스는 뭐냐? 니네들이 fx라는 같은 문자로 만들어줘야 되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b라는 문자로 연결이 돼줘야 된다고.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렇게 돼버리면 a에서 c까지 fx dx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고, 뭐 시그마도 당연히 똑같이 얘기할 수가 있겠죠. 시그마도 당연히 똑같이, 얘는 안 적을게요. 시그마까지는. 자, k가 1부터 뭐 어디 5까지라고 써보자. 시그마 1부터 5까지 fk 더하기 5부터 뭐 7까지 fk 이래버리면 뭐 할 수 있는 거야? 1부터 어디까지? 7까지 fk라고 하면 안 돼! 안 돼! 그거에서만 얘네들의 차이점이 생겨. 얘네들의 차이점은 거기 한 군데에만 생겨. 어디냐면, 자, 얘는 봐봐. A에서 B까지, B에서 C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환승역 같은 개념인 거지. 이렇게 같아져야 된다고, 여기가. 근데 만약에 시그마 개념이라고 해버리면 1부터 5까지라고 하면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한 거지. 얘는 5부터 7까지라고 다섯 번째 항부터 일곱 번째 항까지 더한 거지. 그럼 얘는 환승 개념이야? 그건 아니야. 얘는 이어져야 되는 개념이고. 그러니까 여기 몇부터 몇까지? 6부터 7까지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요 개념 하나만 조금 신경 써주고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요거 되게 실수 많이 하더라고, 애들이 시그마에서. 적분하고 시그마하고 비슷하지만 딱 요 한 부분에서 다르거든. 요거 하나만 좀 잘 기억하고 있어주면 되는 거고. 당연히 플러스와 마이너스 같은 경우도 찢어서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왜? 시그마 계산할 때 아무래도 우리가 다 찢어서 계산했잖아. 여기도 똑같아. 찢어서 계산하는 거. 내가 왜 얘를 그럼 뒤에다가 설명을 한 거냐면, 내가 찢어서 계산할 수 있다고 했잖아. 인테그랄 뭐 a에서 b까지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해놓고선 dx 이렇게 썼으면 너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써놓고 dx 적어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인테그랄 b에서 c까지 a에서 b까지 gx 그리고 dx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잖아. 자, 그러면 혹시 너무 빠르니? 괜찮지?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좀 빨리 말하고 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천천히 말을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둘을 찢었다. 이렇게 찢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렇게 찢어야 되는 이유는 계산식을 우리가 최대한 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적분 파트에서 나를 계산을 쉽게 만드는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함수는 누구냐면 우함수와 기함수. 요 놈을 잘 활용하고 요 놈을 잘 볼 줄 알아야 계산이 빨라져요. 그럼 우함수랑 기함수는 언제 발동이 되냐면 주간에
절대값이 같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a에서 a까지라는 딱 요 멘트 하나만 보잖아. 딱 요거 하나만 보잖아.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야,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이거 보자마자 바로 우함수 계수 찢어서 바로 계산 들어가.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왜? 우함수의 특징은 뭐야?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2배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우함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인테그랄 뭐 마이너스 a에서 a까지의 기함수가 만약에 온다면 그냥 그는 0 이렇게 들어갔어. 진짜 완전 편한 거거든. 그러니까 니네 fx식이 우함수 기함수를 안 줄 거라고. fx식을 뭐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상수 이렇게 던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구간이 만약에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라는 그 구간이 떴다. 그럼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바로 오케이 너 우함수 기함수 때려버릴 거야. 이렇게 들어가라고. 그럼 바로 딱 때리면 바로 홀수랑 짝수 찢어버려. 왜? 이거 찢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개념이냐 하면 그건 아니야. 다 할 줄 아는 개념이야. 근데 이 개념을 통해서 우함수 기함수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요 개념으로 우함수 기함수를 본인이 들어갔을 때 가장 빨라진다고 계산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한 번만 찍어줍시다. 내가 찍게 돼. 내 핸드폰 앞에 있어. 많이 돌리니? 몸이 안 좋니? 왜 우중충 같아? 표정이? 괜찮니? 내가 좀 쉴게. 자,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없는 내용. 교과서에 없는 내용 하나 들어갑시다.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데 정말 너무나 중요해서 꼭 한번 설명을 해줘야 되는 개념이거든요. 이건 좀 이따 필기시킬게요. 자, 식은 한번 더 해보자. 식은이라고 하는 게 x축과 만나는 좌표인 거잖아. 그치? x축과의 교점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잖아. 자, 근데 x축과의 교점이기에 교점이기에 앞서서 실근이 나온다라고 해버리면 그때는 접근시키면 뭐가 나오겠다? 그 값이 뜨겠구나. 당연히 증분은 아니겠지. 우린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다시 한번 설명할게. 실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나중에 적분 때문에 중분이 아니라 그러면 걔는 극값이 만들어진다고. 여기까지 맞지? 결국엔 극값이 만들어지게 되겠다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너희들한테 2차함수 하나 던졌어.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여기를 알파와 베타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여기가 이제 fx가 만들어져. 그럼 이제 니네들한테 물어보는 건 당연히 이걸 통해서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fx, dx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제발 부탁하는 건데 여기서 실근 떴네 에서 그냥 멈추지 말고 뭘까지 들어가는 거야? 너 실근 떴네? 그럼 너 적분 때리면 라지 f 베타 빼기 라지 f 알파가 떠지겠네? 이렇게 한번 들어갔으면 자 여기에서 이제 니네가 생각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결국 뭐라고 했어? 내가 적분시키면 뭐 할 거라고 했어 얘네가? 그 값이 뜰 거라 그랬지. 그러니까 너는 뭐가 뜬다는 거야? 그 값이 차가 뜨겠네?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너는 결국엔 그 값의 차네? 이렇게 인지가 돼버리면 자 문제에서도 어차피 인테그랄 그 구간을 아무 구간이나 던지진 않아. 뭐 예를 들어서 실근이 1에서부터 5까지인데 그냥 냅다 뭐 6에서부터 8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 출제자들도 분명히 그 구간을 주기에 앞서서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주는 거야.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 왜 얘는 나한테 갑자기 이걸 던졌을까? 왜 갑자기 나한테 출제자가 이런 구간을 던졌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분명히 걔는 뭔가 특징이 있는 구간이라고. 분명히. 뭐 예를 들면 갑자기 마이너스 3에서 3까지를 던졌어.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을 한 번 해봐야 된다고.
그랬는데도 이유가 없으면 그때 그냥 계산을 들어가면 되는데 그 구간을 지금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마이너스 선까지는 원스 개수라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문제를 딱 들어가면 훨씬 풀기가 쉬워지는 거라고. 근데 미안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생 진짜 한 50% 이상의 학생은 50%의 학생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 구간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아.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그냥 적분은 계산만 많잖아요. 적분을 계산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말만 꺼내고 있어. 그리고 내가 앞에서 수업하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가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상위권 학생이 문제를 풀고 걸 보고 있으면 너는 왜 이렇게 계산식이 적냐? 와, 저 사람 진짜 천재인가 보다. 어떻게 적분 시험을 뭐 30분 만에 푸냐? 20분 만에 푸냐? 와, 나는 뭐 1시간 반 정도 안 될 것 같은데 쟤는 어떻게 해서 30분 만에 풀었대? 와, 쟤는 진짜 천재야. 남을 배우려고 하지 않지. 여기서 멈춰.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50%의 아이들은 적분의 구간에 신경을 쓰지 않아. 그냥 뭘로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단지 계산이라고만 생각해. 근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어떻게 들어가줘야 되는 거야? 구간의 신경을 써. 구간의 신경을 먼저 써주는 거야. 우선적으로 딱 구간을 보고 저거 왜 던졌을까? 그게 뭘 의미하는 데 이걸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면 이제 문제를 풀이하는 데서 그 출제자가 말하는 대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이유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계산에 들어가면 출제자가 비웃는 거지. 가가지고 너 문제 풀고 있으면 모르겠지. 그렇게 풀려는 거 아닌데.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빨라지는데.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서 그 구간을 한번 신경을 쓰고 그렇게 신경을 썼을 때 그렇게 신경을 썼더니 없대. 만약에 이유가. 이유를 못 찾았어. 이유가 없어. 그럼 그때 이제 계산을 들어가는 거고, 그때 계산을 들어가는 거고, 이유가 있어. 그럼 그 방식대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던졌어. 알파, 베타를 던졌어. 그럼 여기서도 그냥 알파, 베타 던졌구나. 적분 때려서 알파, 베타 넣어가지고 계산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가 의미하고 있는 게 극값의 차구나. 근데 나 극값의 차 너희들한테 공식 하나 던져줬을 텐데 기억나니? 극값의 차 내가 그때 너희들한테 한번 얘기해줬어. 기억나니? 4 H세제곱 H가 뭔데? H가 뭔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이십니까? 소년이여, 무슨 문제가 있으시지? 제대로 기억이 안 나죠? 배운 건 기억이 나는데 확실한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저기 알파랑 베타라고 문제에서 던져줬잖아. 제일 많이 쓰는 공식 하나 던져줄게. 제일 많이 쓰는 공식 이게 뭐냐면 2분의 그 H라고 말하는 게 뭐야? H가 한 칸의 크기가 H인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그 극값에서 변곡까지 그 크기가 X차가 H 같은 거거든. 근데 그거 구하기 좀 귀찮잖아. 그거 안 하려고 지금 우리 계산 빨리 하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찾고 있으면 또 그거 나름대로 또 머리가 아프거든. 그래서 얘를 한번 그냥 일반식으로 잡아놓고 계산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들어가 보면 2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 오케이? 이게 뭐라고? 극값의 차를 유도하는 공식이 되는 거야. 됐니? 뭐 여기 옆에 좀 줄게. 자, fx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cx 플러스 d로 뭐래?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로 가정을 해놓자. 일반적으로 그냥. 알겠지? 그리고 x는 알파와 베타에서 극대극소를 갖는다고 쳐보자. 됐어? 유도 공식은 딱 간단해. 그래서 ax의 세제곱 bx의 세제곱 d로 잡아놓고 당연히 f'x는 3a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지?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자 여기부터 차근차근 들어가 볼게.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이 값은 두근의 합이 나오는 거고, 그치? 두근의 합은 쟤 보면 몇이야? 3A분의 2B 하고 마이너스 앞에다 씌워주면 되겠지? 됐죠? 알파 베타의 값은 C겠죠? 그쵸? 3A분의 C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지.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알파 베타 넣어봐요. A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세제곱 플러스 B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C 알파 마이너스 베타 B는 사라질 거고.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거를 내가 다시 묶어보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묶어줄 수 있겠지. 그러면 얘가 이동 공식이 A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C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지. 됐죠 여기까지? 자 그다음 그럼 C는 어차피 뭐랑 같은 거야? C는 3A 곱하기 알파 베타랑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고, B는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3A 맞죠? 그리고 나누기 2 마이너스 앞으로 당겨주면 돼. 그럼 얘 다시 집어넣고 계산 들어가주면 결국에 얘가 계산 다 때려넣고 지금 수능하게 계산 못 가겠죠. 알파 베타에 세제곱 곱하기 2분의 절대값 A가 됩니다. 이 절대값을 넣는 이유는 간단해요. 차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차가 뭐야? 차는 양수어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쌤이 그냥 차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절대값으로 씌웠을 뿐. 그럼 그 값에 차라는 멘트가 나왔을 때 내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맞아 아니야? 맞지? 자, 우리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런 비율 관계와 이런 극값의 차 관계성이 전교에서 이제 공부 좀 한다고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야. 요거를 가지고 내가 썼다 편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이 정도는. 여기까지 이해됐지? 원래 알고 있었니? 원래 알고 있었어? 그럼 앞으로는 이거 뭐 하면 돼? 계속 꾸준히 쓰세요. fx 알파 베타 이렇게 만들었을 때. 알겠죠? 자, 이거 좀 확인 좀 한번 해줍시다. 이거 계산 유도식은 안 적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걸 마무리만 조금 정리할 수 있게 좀 적어놓으면 많이 실근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면 때는 뒷값의 차로 하고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우와. 저거는 제가 부지런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부지런하신 거야. 저거. 너가 차려먹어, 어머니가 차려주셔. 아침은 엄마가 차려주셔. 지금 저는 점심전 9살. 완전 살아나네. 와, 내 새끼를 다 먹어. 너 잘 먹냐? 수야, 너 몇 개 먹니? 자, 다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얘는 정말 중요한. 정적분을 리볼꼴로 보자고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쨌든 인테그랄을 들어가가지고 봐보세요. 이거 몇 번째 쓰는 거야? 자, 이렇게 봐버리면 결국에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 fb-fa를 만들어주게 되잖아. 맞지? 근데 어쨌든 이게 함수의 차이값 아니냐? 맞지? 근데 이게 미분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뭘 생각을 하나? 함수의 차이? 함수의 차이? 함수의 차이? 분모에다가 내가 이것만 넣어줘. 꼴이 맞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앞부분이 뭐 넣어? b-a네? 1 이렇게 적어. 자, 그럼 리미트 이렇게 적어버리면 마치 뭐처럼 보게 되는 거니까 미분 꼴처럼 볼 수가 있게 만드는 거겠죠. 됐어요? 그럼 이걸 이제 온전하게 문제에서 나오는 형태로 다시 써보자면 인테그랄 x에서 a까지 fx dx 잡아놓고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잡아버리면 a로 갔을 때 이렇게 잡아버리면 얘를 이제 뭐라고 볼 수 있겠어? 리미트 다시 적어볼게. x가 a로 갔을 때 x 마이너스 a분의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x a가 만들어진다. 고로 얘가 의미하고 있는 건 꼴이 맞아버렸기 때문에 f에다가 미분 때린 a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얘가 의미하고 있는 건 어차피 fa랑 똑같겠지. 됐니? 그래서 이 정적분의 형태를 물로 미분꼴로 문제를 보라고 하는 문제들이 혹은 순간변화의 꼴로 보라고 하는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아니라 많이 출제가 돼. 무슨 말이냐? 이게 가끔씩 출제되는 문제면 나도 모르겠는데 너무나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다 보니까 너희들이 얘를 딱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 이거 미분꼴? 이렇게 생각까지 들어가야 돼. 됐니? 자, 여기서 이제 유형 플러스 하나만 넣어볼 건데, 자, 이 문제가 유형으로 나왔을 때 풀이를 암기하지 않았을 때 꼭 틀리는 문제가 있어. 그 문제가 몇 번이냐면 그 6번 문제 같은 애. 얘 같은 문제들은 풀이가 어느 정도 보이시죠? 98페이지 6번입니다. 98페이지의 유형 6번 그 아래 칸에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애들이 풀이를 암기를 못했을 때 항상 틀리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풀이를 조금 외우고 있어줘야 돼. 오케이? 자, 저 10만 한번 써볼게. x fx는 뭐랑 같다? 2x에 세주고 플러스 ax에 주고 플러스 3a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ddt. 자, 이 문제가 우리가 꽤 많이 출제됩니다. 앞에서 같이 보십시다. 자, 얘가 들어오면은 스텝 제로가 있어요. 꼭 하셔야 되는 행동이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스텝 제로가. 진짜 이 스텝 제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는 힌트가 튀어나와. 근데 안 쓰는 거는 내 자유고, 오케이? 근데 안 했다가 써야 되는데 못 써먹으면 그건 진짜 낭패거든. 그러니까 간단한 작업이니까 한 번만 해달라는 거야. 그게 뭐냐? 둘을 맞게끔 만들어. 밑과 위에 있는 그거를 같이 만들어줘.
시작 끝까지 같이 만들어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보자면 x 자리한테 1을 집어넣어. 그러면 f1이 2 플러스 a 플러스 3a 써놓고 밑과 위가 같아지는 순간 0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지.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 f1이 뭐 4a 플러스 2가 됩니다 라는 이제 첫 번째 힌트를 하나 갖고 시작을 하는 거라고. 공짜인데요, 공짜인데. 이 문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무조건 한 번은 해놔야 돼, 얘를. 안 해놓고 들어갔다가 낭패보지 말고요. 한 번 해놓고 들어가주면 훨씬 더 좋고 쉽게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자, 넘어가서. 자, 그 다음은 스텝 제로에서 이제 스텝 1으로 넘깁시다. 그 다음은 이제 미분을 들어갈 건데, 그 전에 뭘 해야 되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 물론 이 문제는 정리할 게 없어요. 얘는 정리할 게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괜찮은데 평소에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누구를 정리해야 되는 거냐면, 물론 이 문제는 없어. 누구를 정리해야 되냐면 저기 보면 1부터 x까지 ft, dt라고 써져 있는 얘 있잖아. 얘 자리에 꼭 문제들이 여기다 x라고 집어넣어주거든. 그러면 x가 t에 대해서 얘가 정비하겠다는 이야기거든. t를 정비하겠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x 뭐 할 수 있는 거야? 나 나갈래? 해도 괜찮은 거야. 그리고 얘는 뭐 해야 돼? 좀 이따 나가줘야 돼. 원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좀 이따가 나가주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정리할 거 없으니까 괜찮고. 그럼 스텝 2 미분을 들어가줘야 돼. 자, 미분을 들어가줘야 되는데 잘 기억해야 돼. 너희들이 미분을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x에 대한 미분을 하는 건지 t에 대한 미분을 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뭐에 대한 미분을 하는 거야? 뭐에 대한 미분을 하는 거야? x에 대한 미분을 하는 거야. t에 대한 미분은 필요가 없고. 오케이? 자, x에 대한 미분을 들어가 줄 거야. 그럼 몇 나와? 앞에 있는 것부터 해서. 자, x 곱하기 f 프라임 x 더하기 fx 이퀄 6x의 플러스 2ax 플러스 3a는 사라지겠지. 됐죠? 자, 여기 보이는 얘가 원래는 라지 fx dx분의 이렇게 써놓거든요.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1 이렇게 만들어줄 거란 말이야. 근데 너 어차피 뭐야? 너 어차피 상수야. 그럼 dx분의 d 하면 넌 사라질 거야. 그럼 너는 fx가 아니라 소문자 fx로 바뀔 거야. 그럼 너희들이 서로 사라질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는 식을 적어보자면 x f 프라임 x는 6x의 제곱 플러스 2ax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네. 그럼 f 프라임 x는 몇이야? 6x 플러스 2a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네. 됐니?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엔 이제 풀이하고 들어가 주시면 답 나와주시겠죠. 됐니? 적어가지고 뭐 적분해서 적분 상관 뭐 상관없이 들어가서 뭐 뭐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상관은 없는 거고 뭘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이렇게 풀이를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런 풀이가 있다라는 거 풀이를 꼭 기억하고 있어줘야 되는데 이 정리하는 거 꼭 한 번만 더 설명 기억하셔야 돼요. 왜 얘를 정리하라고 하는 거냐면 결국에 얘는 x 곱하기 라지 fx 빼기 x 곱하기 라지 f 얘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럼 니들이 나중에 얘 미분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봐. 어쨌든 좀 이따 미분 들어갈 거 아니야. x에 대해서 미분 들어갈 거. 그럼 너는 뭘 들어가야 돼? 너는 공미분 들어가야 돼. 너는 그냥 미분이야. 그리고 너는 얘를 상수 취급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그 짓거리 안 하고 들어가면 분명히 낭패를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진짜 중요한 스텝이에요. 얘네 둘은 정말 중요해요. 윗과 위를 같이 해가지고 힌트를 하나 받아온다. 두 번째 힌트로는 정리를 하는데 어쨌든 얘가 x가 있으면 밖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공미분임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미분 들어가서 이제 계산 싹 때리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운 이유가 없고. 그래서 스텝 0와 스텝 1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어줘야 되는 내용의 문제인 거야. 이거 정말 출제가 많이 돼. 쌤 때도 출제됐어요. 10년 전에 출제가 됐어. 그리고 5년 전에 출제가 됐고 올해도 출제가 됐어. 그럼 니네 때는 출제가 돼야 돼.
숙제가 되겠지. 될 수밖에 없다니까. 왜? 부정적분이 생각보다 문제로 낼 게 없어. 진짜 부정적분이 문제로 낼 만한 게 너무 없어. 그러니까 꼭 요거를 한 문제 넣어. 문제에. 한 문제 정도 꼭 넣어. 시험 볼 때.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이라고 우리가 하잖아. 그 적분 파트를. 부정적분은 문제로 낼 게 사실상 거의 없고요. 거의 없어요. 그럼 뭐겠어 당연히. 정적분에서 문제를 내야 되는데 정적분에서만 20문제 어떻게 낼 거냐? 응? 당연히 못 낼 거 아니야. 그래서 수투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미분 뒤에 끝장을 몇 개 하고 이 정적분까지 이렇게 시험 범위가 만들어지는데 그럼 당연히 정적분 활용들이 좀 더 튀어나오겠지. 막 넓이 개념 하는 애들이 많이 나오겠지. 그 넓이 개념 하는 애랑 미분이랑 섞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거야. 미분꼴 관련된 문제들이. 그러니까 적분하면서 미분시켜야 되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런 문제 유형 중에서 가장 유명한 대표 유형이 얘인 거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지금 계속 설명을 하면서 중요합니다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한번 넘어갑시다. 아유. 자, 쉬었다가 정적분 활용하고 뒤에 거 이제 문제 풀어 들어갈게요.